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날들을 늘릴 수는 없지만 그 날들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는 있다. 샤를로트 루카스의 말입니다. 와, 참 멋진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도 생기 있게, 발랄하게, 활기차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이 방송이 나가잖아요. 예. 시니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것도 맞지만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영혼하고도 네네. 실제 참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소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초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요? 네, 초대란 말을 참 좋아요. 그죠? 초대. 그렇네요. 네, 초대받고 서로 초대하고 방문하고 오늘도 초대를 하는데 무슨 초대를 하냐면 오늘은 연극을 하나 무대에 올리려고 그래요. 연극이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연극에 우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오. 연극. 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연극의 초대는 또 하나의 잔치의 초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나이가 드신 시니어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방송 청취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고 싶고, 좋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고독하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소외됐다고 느끼시는 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젊은 세대로부터도 소외당할 수 있고 오란지도 그렇죠. 자꾸 없어지고 이런다는 말씀들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고독하고 외로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더구나 우리가 어떠한 이게 초대인가 그런 걸 한번 해보려는 거죠. 연극은 상당히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학과 미술과 모든 게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극은 특별히 우리가 인문학에서 많이 얘기했던 진선미를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리. 그건 철학도 될 수가 있겠죠. 선은 도덕과 윤리. 그다음에 미는 주로 예술, 문학 이런 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인문학에서 얘기했던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선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술의 세계 미라고도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연극이라는 거는 또 기승전결이 보통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계속되다가 이제 전환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전환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는 기승전결이 있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암이 교차합니다. 연극 무대 보면 이렇게 빛이 비치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명암이 교차하죠. 그러니까 시극이든 비극이든 명암이 교차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연극 오늘날 올리는 연극에도 많은 은유가 있습니다. 비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의 그 연극의 주제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빵과 포도주. 그럼 빵도 은유고 포도주도 은유가 할 수 있죠. 실제 빵과 우리 포도주를 꼭 말하지 않는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연극은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케한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와 겹칩니다. 오버랩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연극의 그 무대는 배경은 남지중해예요. 연극의 무대 배경 남지중해. 남지중해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못 유럽에. 가봤습니다. 다녀오셨죠? 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남지중해 하면 우선 우리가 바다 색깔이 아주 코발트빛 그런 아주 바다 색깔. 아름답네요.
그다음에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내리쬐고. 장렬하는 그런 예. 태양 속에서 정열적인 정열적인 게 생각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쵸. 젊음이 생각나죠. 예, 정열적인 그다음에는 나라. 우리가 남지중해 나라들 이탈리, 프랑스 이런 나라를 보면 이제 올리브도 생각나고 네네. 빵도 생각나죠. 그 특별히 그 프랑스식 빵, 네네네. 바게트 빵이라 그러던가 파리 바게트. 바게트, 파리 바게트. 겉은 딱딱하고 네네네. 속은 이렇게 말캉한 그렇죠. 그런 빵도 생각이 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 기름도 생각나죠. 올리브 기름을 많이 좋잖아요. 사용하죠. 엑스트라 버진 그냥 좀 복용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식 먹게 되면. 음식이 우리 건강에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나는데 하여튼 우선 바다를 하면 역시 젊은 날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 젊은 예. 날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가본 그런 포항의 앞바다, 네. 강릉의 앞바다 이런 것도 생각나면서 아하. 하여튼 바다는 또 뜨거운 태양, 여름이 어울리고 네네. 우리 젊은 날의 청춘이 생각나고 네. 한참 그 청춘의 환희가 있는 근데 그런 것이 연상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바다라고 또 생각돼요. 네네. 이런 것이 우리 배경이고 무대인데 근데 이제 빵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빵에 영혼이 있다 이런 말도 한대요. 네. 멋진 말, 표현인데요. 멋진 표현이죠. 근데 네. 좀 짐작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네. 쌀밥에 영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아하. 마찬가지로 네. 프랑스 사람도 이 빵에는 영혼이 있다 할 정도로 빵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아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미 브라질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네. 처음에 이민을 가서 이제 거기에 그 빠다리아라는 이렇게 빵 같은 걸 파는 집이 있어요. 오호. 그래서 아침마다 직접 빵을 굽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빵 향이 참 그렇죠. 좋잖아요. 빵 굴적에 빵 굴 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솔솔 나는 그 빵을 빵 사기 냄새. 위해서 들어가면 네, 매일같이 맛있죠. 사는 거예요. 그럼 따끈따끈한 그런 빵을 팔죠. 예. 그래서 우유도 사고 이렇게 사고 오는데 종종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거기 서서 바다를 묻혀서 빵하고 또 커피. 커피하고 커피는 함께. 브라질 사람들은 여기로 말하면 그걸 뭐라 하죠? 에스프레소에 해당되는. 에스프레소요? 에스프레소 그 진한 커피를 마십니다. 네네네. 조그만 잔에 주는. 조그만 잔에. 아주 쓰죠. 예, 진한 그러니까 거. 처음에 미국 오니까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건데 사실 그게 진한 게 아니니까 예, 예.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아메리카노입니다. 근데 남미 예, 스타일은 예. 그게 아니에요. 오. 원두 커피라고 해야 되나? 뭐 엑스프레소 짠 거. 워낙에 그걸 진하지만 그 너무 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우유를 타 마셔요. 그런 그렇죠. 커피. 그런 빵과 바다 그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면 아주 좋 박사님도 좋죠. 에스프레소를 즐기셨나요? 예, 저도 좋아했죠. 그러시군요. 예.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적에 빵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캄파니라는 말이 있죠. 캄파니? 네. 영어로 그 회사란 뜻이죠. 네. 근데 이제 캄하면 COM 하면 그것이 함께라는 뜻이 항상 있죠. 우리가 어허. 캄파니. 근데 빠니 할 때 그 빠니 빵에 대해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빵. 오, 아하. 그렇습니까? 예, 라틴 말로 빠네라 그러죠. 빠네. 빵이라고. 아하.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회사라는 거는 같이 먹는다. 같이.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아하. 그리고 또 우리 한국말에도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 식구. 그 식은 사실은 음식할 때 식자고 음식, 구는 네. 입구자거든요. 함께 먹는. 그러니까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이고 가족이다. 식구고 또 회사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예. 또 예, 그래서 의미가 빵이라는 말 그렇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밌습니다.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상징하고 네네. 우리 안으로 먹어 들어오는 그 빵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포도주가 주제 아닙니까? 빵과 포도주. 네네. 그래서 포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젊은 날 그 썸머 와인이라는 그런 팝송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리 해즐우드하고 함께 부른. 그게 좀 그래서 낸시 시나트라 Summer 부른 거 있던 같은 그런 것 같은데. 네, 낸시 시나트라하고 같이 부른 와인 이렇게 노래. 나가는데,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게 생각나죠. 다시 말해서 그 와인도 썸머 와인, 젊은 날이 생각나면서 네. 역시 이제 젊은 날 그냥 청춘의 환희를 구가하는 그러한 바다와 청춘과 그렇죠. 여름과 포도주 이런 것이 좀 생각나죠. 네네네. 여행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이번에는 또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죠. 네, 잔치. 예, 잔치. 혼인 잔치는 잔치. 우선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평택에 외가 이렇게 시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국민학교도 가기 전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아마 누군가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 결혼식. 예, 결혼식. 네. 예, 그때 광경 어렸을 때 광경이 떠올려 보면 그 당시 초가집이라서 지붕도 높지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새로 손님들이 수십 명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친척들이 그 결혼식을 네네네. 위해서.
사람 도착하면 반갑다고 막 반갑게 인사하고 안악들이. 네네네. 그리고 같이 막 떡 같은 것도 만드는 거 떡구라 그러죠. 떡 친다 그러던가 절구로 막 치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절구에다 인절미 이렇게. 예, 인절미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 분위기가 뭔가 분주한 것 같으면서. 그렇죠. 잔치 분위기가 예, 그렇죠. 잔치 분위기죠, 그야말로. 네, 그러니까 잔치가 있기 며칠 전부터 모이는 거예요. 그쵸. 친척들이랑.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잔치국수란 말도 그런 데 나온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같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라는 게 또 잔치국수였고. 이제 거기서 결혼식하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다시 그리고 헤어질 때 되면 참 정은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싸주기도 하고 막 그냥 꼬개진 돈도 별로 없는데 돈을 갖다가 노자로 쓰라고 주고 막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고 막 그냥 그런 그러셨군요, 예, 박사님. 그런 잔치가 생각나요. 그래서 네. 예, 잔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누림이고 하나는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njoyment하고 fellowship. 네. 그러니까 잔치는 혼자 잔치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렇죠. 네, fellowship을 나누는 것이 이제 잔치 의미고. 근데 잔치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미국식의 파티는 좀 싱겁더라고요. 뭐 별로 많이 안 채고 사람도 초대하고 막 그래. 그렇습니까? 뭐 취미있게 해놓고 우리 한국식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네. 한국식이 잔치 같아요. 한국은 진짜 푸짐하죠. 그냥 뭐 상에 가득 상이 부러질 정도로. 네. 먹고 마시는 게 예.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누림이 되는 음식이 그 누림이 있다는 거죠, 잔치에.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그다음에 절기라는 게 바로 잔치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feast라고도 하고 절기, 명절, 잔치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절기라는 거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설날도 있고 단오도 있고 추석도 있고 이렇게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절.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잔치를 하죠. 명절을 지키죠. 네네네. 절기라는 거는 하나의 생활의 리듬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살기도 좀 지루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중간중간에 절기가 있음으로써 그렇죠. 생활이 리듬을 타는 거죠. 네,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날 포도가 막 뜨거운 태양 아래 익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볼 적에 왜 그런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햇빛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포도송이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 괜히 한 속에서는 공허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젊은 날에도 우리가 젊음을, 기쁨을, 청춘의 환희를 만끽하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뭔가 좀 허무한 게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그림자가. 네, 그것은 그렇죠. 여름이 지나가고 빨리 가을이 오기 때문이니까 또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이니까. 네.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나 우리 벌써 저도 이제 청춘 다 지나갔습니다. 가을입니다. 황혼인가요? 예, 가을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 정말 사람들이 모두 얘기해도 청춘은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청춘의 즐거움과 그 생의 환희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쪽에 허전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사실은 더 전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도 보면 설날 이럴 때 잔치 끝나고 나면 참 좋았는데 끝나고 나면 또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다 헤어지고 돌아가니까 더 허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허전합니다. 예. 그리고 연극이 끝났는데 객석이 혼자 남아 있으면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렇죠. 예.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허무하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했죠. 연극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지 중에 그런 청춘과 뜨거움과 여름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빛이라면 거기에는 뭔가 그 한계가 있고 빨리 지나가는 우리 청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또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명암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간의 숙명이고 또 연극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요한복음 7장인가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 그리스도께서 외쳐 가라사대 소리를 외치셨어요. 그때는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명절 끝날일까요? 그 유대인들도 명절에서 많이 그 파티를 즐겼는데 끝날이 오히려 허무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잔치를 누렸지만 인간적인 잔치를 누렸지만 우리 속은 공허할 수 있고 목마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군요. 참 오늘 멋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당신을 영국에 초대합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쫙 뭐 진선미를 추구한다. 한편에 연극 갔습니까? 지금 뭐 한참 무대에 올리셨잖아요. 예, 이제는 뭐 가나의 혼인잔치도 이 무대에서 펼쳐주셨고. 그걸 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이하고 펀을 좀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이하고 펀, 재미하고. 조이가 기쁨이죠. 그다음에 펀은 재미죠. 네. 기쁨과 재미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엔조이란 말도 있죠. 엔조이가 바로 누린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 고선미 씨는 누린다는 말을 참 좋아하던데. 저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린다고 할 적에 enjoy, 그러니까 조이, 기쁨이 우리 안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enjoy 한다고. 근데 enjoy 한다는 거는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했던 생수도 마시는 거고 뽕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동화돼서 우리 일부가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조이를 준다는 거죠. enjoy가 조이를 준다는 기쁨을 겁니다. 준다는 거죠. 근데 재미는 펀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젊은 사람도 펀을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재미없어, 재미있어 하면서. 그쵸. 하지만 그런 펀은 또 일종의 누림이지만 이 누림은 상당히 표면적인 누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찰나적인 겁니다. 마치 인스턴트 커피나 인스턴트 라면처럼 바로 먹을 수 있고 빠르지만 우리 겉만 타치하고 우리 깊은 속을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터치가 안 되죠. 터치가 안 되죠. 거기에 비해서 엔조이, 우리가 참다운 뭘 먹고 마실 적에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깊은 속에 우리에게 만족과 누림을 주고 그래서 그거는 everlasting. 몸과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 되는 있는 거죠. 그런 영혼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깊고 영원한 것은 누림이고 너무 좋은데요, 표현이. 찰나적이고 표피적인 것, 겉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림이 필요해요. 누림에 사람은 누림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무슨 누림이든지. 그 누림을 근데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미를 많이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고 우리 깊은 속을 타치할 수 있는 것은 참다운 누림이라는 거.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무대에 빨리 올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연극은 제목이 빵과 포도주지만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오버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처음에 요한복음 2장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처음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 초대란 얘기했죠. 초대. 그러니까 사람 그 혼인잔치의 그 주인 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초대 안 됐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제자를 초대했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기억해 놓고 결혼잔치, 혼인잔치죠. 그게 혼인잔치라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이나 우리에게나 다 가장 기쁜 잔치죠. 결혼잔치는 또 생명의 연장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굉장히 연장도 되고 그런 생명의 잔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잔치에서는 누구나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가 축하하는 것이지 거기서 막 울거나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기쁜 잔치예요. 그렇게 기쁜 잔치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술이 떨어져가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기억나시죠?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든 특별히 그 잔치에는 꼭 누림이 필요한데 그 누림이 이제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누림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적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표적, 기적을 베푸지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는 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적 사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불을 보면 신호등에서 스탑하죠. 마찬가지로 이날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은 기적인데 어떤 표적, 영적 사인이 있는 기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뭐였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물은 여기서는 사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물이 지난번에 생수는 생명을 말하지만 거꾸로 물이 사망을 말하는 수가 있죠. 그렇지만 포도주는 여기서 생명을 말하고 생명의 기쁨을 말합니다. 생명의 누림을 말하죠. 그래서 물과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 기적에 의미하는 표적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6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죠. 6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숙명이 이렇게 사망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네. 6개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워라. 채워라 할 적에 그 물은 사망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항아리 끝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숙명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거기서 그 술이 떨어져 간다,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생명이 다해 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비유적인 말씀으로 이제 풀었을 때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젊은 날 청춘의 환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나이 가을이 되게 보면 점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큰 기승전결해서 전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적이 났죠. 그랬더니 이제 물이 포도로 바뀌었어.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연회장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중술이 더 좋다. 보통은 처음술이 좋은데 네. 사람들이 처음에 알 적에는 처음술이 나쁘죠. 처음에는 좋죠. 처음 포도주가 보통은 좋은 걸 주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을 내보는데 이거는 그 연회장의 하나의 그 코멘트가 네. 나중술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인간 생명이 좋대지만 그것은 떨어져가는 술같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여기서 포도주로 바뀐 포도주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그 생명을 말하죠. 생명의 기쁨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말해주는 거죠. 그 생명이 그 포도주가 더 좋다는 그런 말씀이죠. 생명의 포도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포도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다른 그런 면도 있죠. 성찬의 의미가 또 빵과 포도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 구속이라는 거 말할 적에 그 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잔해든 포도주는 생명을 또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상징한다라는 그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feast going on. feast going on? 우리 그러니까 잔치는 계속된다 그런 뜻이겠죠. feast 잔치 절기 잔치가 계속된다. 근데 feast going on and on 하면 어떻게 됩니까? on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계속적인 그런 것을 뜻하는 전치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되고 계속된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아까도 말했죠. 계속 이어지고 우리 인간의 잔치는 계속된다. 어쨌든 좋은 잔치라도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잔치는 이 영원한 잔치는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이 on이 있으려 그러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in이 필요해. in은 우리 안으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생명이 필요하다는 생명수가 거죠. 필요하다는 누림이 있다 해서 거죠. 누림이 있을 적에 feast 잔치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아까 잔치의 의미는 누림과 교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누릴 누림이 필요하고 생명의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함께 같이 참여해서 누리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뭐 알고 보면은 이게 뭐 참 이렇게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생명으로의 초대, 그 초대에서 빵과 포도주, 또 가나의 혼인잔치 이 메시지가 살짝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문학과 바이블 플러스 또 이제 박사님만의 신학적인 지식,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플러스가 돼서 저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원한 잔치가 있고 영원한 누림이 있는데 없대면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지질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전혀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 현실적인 거 필요 이런 거는 관심이 있지만 신체의 건강 그다음에 뭐 그런 거 관심이 많지만 진짜 우리가 아까 외롭고 고독한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받았는데 이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누림을 갖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누구나 그거를 우리가 대부분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구를 통해서 초대하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뭐든지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초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초대를 해야 돼. 아하. 그걸 아까 그랬죠. 가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를 초대했다 제자들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초대했기 때문에 네. 이제 기적도 경험했고. 예. 아, 전번에 요한복음에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다는 것은 그걸 영접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네. 또 다시 우리가 또 폭랑이 이른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내 안으로 받아들일 적에 내가 먼저 초대할 적에 아하. 이제 그분의 초대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의 오늘의 메시지 의미는 내 가슴 속에, 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는 믿고 초대하라는 영접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네. 적에는 그분 자신이 바로 빵이시고 빵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 공급을 생명과, 말하고 네. 포도주는 생명의 기쁨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는 담을 거죠. 수 있죠. 그것은 그리고 어허. 그야말로 은혜이기 때문에 free-입니다. 그렇죠. 단지 내가 그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내 안으로 내 인생에 아하. 받아들이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네. 결혼을 누가 좋아한다 그래서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마음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을 한다고 의지를 사용해서 결혼을 했을 적에는 네. 완전히 이제 같은 운명 하나가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에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영접해 드렸을 적에는 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잔치는 feast going on 끝나지 않은 잔치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소속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22살 때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네. 나의 영원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얻었다. 그보다 중요한 소속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멤버라는 말이 있는데 멤버십이란 말이 있죠. 많이 하죠. 네. 회원권. 네, 회원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회원이 돼 갖고 어떤 좋은 골프장 회원이 됐다. 그거 좋죠. 네. 그것도 표현도 좋은데요. 네, 그런 멤버십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멤버라는 말은 지체라는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멤버십. 몸이 지체를 멤버라 그래요. 제 생각에는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닌 것이죠. 멤버십이란 말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소속입니까? 아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이 소속감.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멤버십이 되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멋진 표현입니다. 멤버십이 소속됐을 적에는 네네네. 우리는 영원한 누림과 영원한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아멘. 그 펠로십은 그리스도를 예. 말씀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를 포함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께하는 그런 교제. 이런 교제는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절기에 대해서 네. 전에 말씀드린 신년의 잔치나 그다음에 초막절의 그런 절기는 네. 영원한 절기입니다. 네, 그것이 안에 그림이죠. 이 세상의 절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기를 영원한 잔치를 함께 누리는 네. 그러한 우리에게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안에 초대하시는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 이 펀이 아니라 네. 조이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누림을 가질 수가 있죠. 참 멋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메시지 이렇게 나눠주셔서 네. 저희 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어요. 네. 예,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